안녕하세요.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군요. 제 인생에 힘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연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사법고시 출신 검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셔야 했죠. 아빠가 어디서 빚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빚지셨어요. 엄마 몰래 엄마 명의로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살아야 했죠. 엄마, 나 학교에 말했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말이야. 왜 그런 소리를 했어? 너 대학 안 가? 엄마, 대학은 무슨... 내가 그런 머리가 될 것 같아? 아유, 내가 진짜 모질 엄마다. 아직 어린 딸을 식당에서 일이나 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나중에 이 엄마는 천벌받을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셔. 엄마 우리 한 식구잖아. 하루빨리 돈 벌어서 빚을 갚아내야지. 미안하다 수경아.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동생들도 거의 네가 키웠으니 너만 보면 내 가슴이 시큰거린다. 아니야, 엄마. 동생들은 알아서 잘한 거야. 나는 뭐 한 거 없다고. 그런데 엄마 아직도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게 있어. 아빠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큰 빚을 지게 된 거야? 검사님인데 무슨 10억이나 빌렸냐고. 엄마 명의까지 써가지고. 돈을 갚아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 수경아, 네 아빠는 자랑스러운 분이셨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나도 어디다 돈을 쓴지 모른다. 아마 꼭 써야 할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수경아, 고생하는 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원망은 무슨? 그런다고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 혹시 아빠가 빚을 진 이유를 모르신다고 했어요? 솔직히 살면서 아빠를 원망한 날이 많았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빚까지 갚아가며 살아야 했으니 당연히 원망스러웠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엄마 식당에서 함께 일했어요. 제가 2배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엄마를 조금 편하게 해드렸고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전단지도 돌리고 인터넷에 홍보도 했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어서 아주 쪼들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유가 없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죠. 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나가게 되며 독립했고 허름한 집은 저와 엄마가 둘이 지냈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고 제 나이가 32살이 되었을 쯤에 식당 단골 손님이자 연인이었던 남자에게 초혼을 받았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로는 시어머니가 유일했는데 일당백인 것처럼 저에게 엄청난 막말을 하셨답니다. 고졸의 식당 종업원, 게다가 친정에 빚도 있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봐 수경씨, 그 학벌, 그 집안이면서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내가 이 모텔에서 남이 싸질러 놓은 분비물을 치우면서 개고생해서 아들 키웠더니 이런 거지 같은 걸 주워와? 어머님, 제가 현석 씨에게 부족한 건 알지만 저희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요. 아주 영화 찍고 있네. 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일 따위는 없으니 당장 꺼져. 어머, 그렇게 색안경 쓰고 막말하지 마시고 사람의 듬듬이를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여자인지 아셔야 한다고요. 으이구, 아들 하나 있는 거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어디서 거지 발사기 같은 거 하나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현석이 너 저 여자랑 결혼할 거면 집 나가. 이 엄마랑 연 끊고 각자의 인생을 살자고. 모욕적인 인사가 계속되자 저의 얼굴은 붉어졌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그이가 저를 데리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됐어요. 그만하세요. 저희 둘 결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람 못된 자식을 봤나? 너 지금 나가면 진짜 영영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네, 그럴게요.
엄마 없이 저희들끼리 살겠습니다. 그이는 마지막 술을 던지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시댁에 찾아가 봤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이와 헤어질 마음을 먹고 조심스레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그이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임신? 정말이야? 그럼 우리 빨리 결혼 서두르자. 우리 엄마가 반대해도 우리끼리 살림 차리고 살면 되지. 저기 진심이야? 어머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나중에 풀리든지 할 거야. 손주를 보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럼 자기만 믿고 결혼할게. 우리 결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방부터 구하자. 그이는 회사에 다니면서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작은 저층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축하한다고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댁에 인정받지 못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수경아, 잘 살아야 한다. 네 엄마가 뒤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잘 살아. 엄마, 내가 결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 식당에서 계속 열심히 일할 거야. 알겠지? 그래.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내가 더 늙으면 일을 못하니 네가 물려받아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와, 그럼 나중에 내가 사장님이 되는 거네? 아싸, 좋았어. 에휴, 우리 착한 딸. 잘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수백 번을 하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건지 사과의 말을 지겹도록 하셨습니다. 아무튼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이씨고 진짜 살림을 차렸네. 이야 아주 지랄들을 아는구나. 너 임신했다더니 그걸 무기로 내 아들 발목을 잡은 게냐? 이거 완전 술집 년들이나 하는 짓을 했네. 너도 혹시 그런 곳의 출신이냐?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저는 평생 엄마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았어요.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요. 뭐가 됐든 거지 근성이 달린 네가 내 아들 발목을 잡은 거잖아. 난 네가 애를 낳든 말든 상관 안 해. 널 내 며느리로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절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님 손주를 임신했다고요. 너 설마 네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거냐? 야, 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야. 내가 재혼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고로 네가 낳는 애는 내 핏줄이 아니라는 소리야.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이 거지 발삭이야. 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마음 열어서 한 식구가 될 마음이 없다고. 그리고 말이야, 내 아들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 년이 질리면 버릴 날이 올 거라 확신하고 있으니 너무 기뻐만 하고 있지 마.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리고 현석 씨가 저랑 아이를 버릴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내 아들이 날 안 본다고 하면 안 보고 말지. 어차피 친아들도 아닌데 뭐하러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겠냐. 어머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분이셨네요. 그래, 알았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내 아들은 키운 정이 있어서 나중에 돌려받을 거다. 그리고 부잣집에 새 장가를 보낼 거야. 이것이 내 계획이다. 이제 알겠냐? 이 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천박한 계집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실 거면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나도 오고 싶지 않아. 오늘은 경고하러 온 거야. 잘 새겨 들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난 간다.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를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확언하셨습니다. 남편의 계모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연을 끊는 게 맞나 싶었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말했더니 그이가 한숨을 길게 쉬며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계모 맞아. 내가 6살에 아버지랑 재혼하셨어. 그리고 지금 엄마가 운영하는 모텔도 아버지 것이었고 어머님이 혼자서 운영했다고 해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 말 아주 잘 키워주셨고 아버지한테도 무척이나 잘하신 분이야. 성격이 걸걸한 면이 있지만 좋은 분이야. 물론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되면서 거의 등을 돌리게 됐지만 말이야. 당신 후회해? 나랑 결혼해서 살림 차린 거 후회해? 어머님이 나중에 모텔을 물려주시지 않으시면 어쩔 거야? 그건 모르겠다. 모텔은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잘 살아갈 능력이 있어서 모텔은 그냥 엄마가 계속 운영하게 둬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모텔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잖아. 어머님이 혼자 독차지하는 거 억울한 일 아니야? 여보,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도 했고 괜히 엄마한테 유산 문제로 떠들면 원수가 될지도 몰라. 난 평화를 원하고 둥글게 살고 싶어. 여보, 나 능력 있는 직장인이야. 그래, 내가 괜한 말을 했어. 괜히 주제넘은 소리를 했어. 미안. 시댁의 진실을 알고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모텔 건물은 시어머니 명의로 계속 둘 것이고 조금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통 때와 같이 식당에 출근해서 열심히 손님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주문을 하시더군요. 야기 설렁탕 한 그릇. 어머님, 여긴 어떡해? 밥 먹으러 왔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어서 설렁탕 한 그릇 가지고 나와. 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주방에 가서 바로 음식을 준비하고 홀로 나갔는데 시어머니 앞에 친정엄마가 앉으셨더라고요. 저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바로 달려가 설렁탕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설렁탕이요. 그래, 마침 잘 왔다. 방금 네 엄마랑 얘기를 나눴는데 내 아들이랑 너 헤어지라고 하시는구나. 부모 마음이 일치했으니 너희들도 그만 헤어져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엄마의 표정은 몹시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박서방 어머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결혼을 철퇴하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하시는구나. 박서방을 만나고 싶어하는 부잣집 딸이 있다고 하신다. 수령아, 너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엄마, 혼인신고는 진작에 했어. 어머님, 저랑 남편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 뱃속에 그이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요. 아유, 너는 그놈의 애기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런 거로 날 설득하지 못한다고 몇 번을 말하냐.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냐? 뭐 호적 정리야 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쓴다. 내가 위자료 2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어머님, 절대 그렇게 못해요. 2천이 아니라 20억을 줘도 그이와 저는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저는 울먹이며 확실하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제 팔을 툭 치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어디가 못나서 이런 취급을 받니? 이런 시어머니에게 맨날 당하게 사느니 갈라서는 게 좋겠다. 우리 손주는 우리가 키우면 그만이야. 박서방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고. 엄마는 확 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역시나 헤어지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정리할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안 되겠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오늘 어머님이 우리 식당에 오셔서 엄마한테 큰 상처를 주셨어. 우리 엄마 오시는 걸 보니 이 결혼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애기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한테 돌아가서 원하는 짝을 만나는 게 좋겠어. 우리 엄마가 거기에 찾아가서 막말을 하셨어. 내가 못 살겠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헤어지지 말자고 했잖아. 난 당신과 갈라서느니 차라리 인생을 끝내는 게 낫다고. 당신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고, 알겠어? 하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계속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 참아. 내가 엄마를 한번 찾아갈게. 천륜을 끊든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든지 확실하게 대화를 끝내고 올게, 여보. 힘들게 미안해. 하지만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해. 저는 답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둘러댔고 다시는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천년을 끊고 왔다고 했어요. 유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쉬울 거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당신 괜찮아? 아니, 차라리 속 시원해. 엄마는 날 이용해서 부잣집 사돈을 가지는 게 추정 목표라는데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난 당신이 영원한 짝이라고 확신하거든. 아무튼 엄마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제 우리 둘이 잘 사는 일만 남았어. 그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생활비도 많이 주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를 해줬어요. 방도 예쁘게 꾸며주었고 유모차와 옷들을 미리미리 사왔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해결해줬습니다. 저 모르게 처리해줘서 무척이나 놀랐답니다. 식당에 조금 늦게 출근한 엄마가 저를 보며 의쇼를 불기더군요. 수경아,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구나. 엄마 무슨 일이야? 박서방이 우리 남은 빚을 다 갚아줬어. 남은 빚 2억을 모두 갚아줬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네가 거절할까봐 그랬다는구나. 수경아, 내가 실수를 한 거지? 엄마 괜찮아. 잘 받았어. 우리 이제 빚에서 해방되었잖아. 내가 남편에게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 테니까 미안해하지 마. 참, 사위 덕분에 이렇게 기쁜 날이 오다니. 정말 고마운 존재구나. 저 몰래 남편이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남긴 빚을 모두 해결해줬다는 걸 듣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2억이 어디서 난 거야? 아, 그거 장모님이 말씀하셨구나. 당신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했는데 어디서 그런 큰돈이 한 거야? 아, 사실은 엄마랑 철련을 끊으면서 내가 돈을 요구했어. 그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니 나도 조금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고 따졌지. 그래서 받아낸 거야. 뭐? 어머님한테 받은 돈이라고? 여보, 다 잘 해결된 거야. 그것만 생각해. 괜히 우리 엄마 떠올리면서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아, 알겠어. 고마워, 여보. 진심으로.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빚 같은 거 없으니까 가슴 졸이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배도 불러오니까 식당은 잠시 쉬도록 해.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저는 정말 남편에게 도움만 받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한 끼의 밥을 차리더라도 영양가 있고 맛있게 차려주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니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주었죠. 몇 달 뒤 딸을 출산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큰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애처가인데 더더욱 가정을 소중히 하는 가장이 되었어요. 딸 바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아빠가 되었죠. 당신 너무 우리 지혜만 예뻐하는 거 아니야? 이젠 나는 눈에 안 보여? 흐흐, 딸한테 질투를 하는 거야? 여보, 우리 딸 말이야. 나중에 아까워서 시집 보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시집 보낼 걱정이야? 그러게 말이야. 원래 딸을 낳으면 나중에 시집 보낼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이야? 으이구,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 앞에서 시집 이야기는 그만하지. 그리고 이 마누라 좀 신경 써봐. 당신 요즘 너무 딸이랑만 자는 것 같아. 내가 그랬나? 알겠어. 오늘은 딸이랑 셋이 같이 자자. 이 눈치 없는 남자야. 딸은 요람에 재우고 우리 둘이 불타는 밤을 보내자고. 아, 그런 말이었어? 그래. 오늘 밤 오랜만에 가보자고. 그런데 그이는 딸을 보느라 피곤해서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잠든 모습을 보면 순한 아이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그이가 딸과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평생 제 남편으로 남아줄 걸 생각하니 감동도 밀려왔답니다. 좋은 날만 계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무더운 날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어요.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박현석 씨 어디 있어요? 제가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 이제 오셨군요. 유감이지만 부군께서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운전 중 갑작스러운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기 경찰분들과 영화실로 내려가 보셔서 확인하시죠. 저는 뒤를 돌아보자 형사 2명과 마주쳤습니다. 영안실을 따라 내려가 남편의 주검을 보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다시 눈을 뜬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병원 옆 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되었다고 들어 바로 뛰어가서 그이의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주저앉고 오열을 했죠. 여보, 이슬을 가면 어떡해? 나를 쟤는 어떻게 하라고? 아주 무서운 계집이었구나. 너 내 아들 잡아먹은 마귀 같은 년이었어.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은 저렇게 떠나지 않았을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맞아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리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오열하며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씩 웃더군요. 너 내 아들이 갚아준 이 역 있지? 그거 너한테 갚아야겠다. 내 아들의 유일한 가족은 나 하나뿐이니까 내가 그걸 받아야겠어. 넌 내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 돈 뺏어내라. 네? 아버님 지금 그 애가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돈 이야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슬프지도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소리야? 야,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였어.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속으로 오열하는 중이야. 어른이니까 눈물을 감추고 있는 거라고. 어머님 달라는 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저 그냥 마음껏 슬퍼하고 울게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실안하네. 네가 지금 슬퍼서 오는 걸까? 아니면 돈 갚는 게 아까워서 오는 걸까? 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내 아들 보험 수혜자도 나로 바꿔뒀었다. 넌 내 아들 보험금도 못 받는다. 한 푼도 너에게 주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위로가 된다. 여보. 저는 시어머니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에게 2억을 갚으라고 각서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흘 동안 어떻게 전매식장에서 버티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모든 게 꿈이라고 착각하기도 했고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 뛰쳐나가기도 했답니다.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서야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죠. 한동안 식당에 나가지 못하고 딸을 돌보며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그이가 떠난 것이 아직 믿기지 않아 헛소리로 남편을 부르기도 했답니다. 여보, 지혜가 말을 했어. 아빠래, 여보. 허공에 대고 말한 저는 슬픔에 빠졌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을 보내자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네, 금나라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금나라 씨라면 저희 시어머님이요? 네, 잠시만요. 문을 열었더니 온몸에 문신한 남자 둘이 마음대로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더워, 아줌마.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러세요? 우린 돈 받으러 왔어. 금나라 여사님이 2억 받아오라고 해서 찾아왔단 말이지. 2억이요? 시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양아치를 보낸 거군요. 뭐 양아치. 아줌마 지금 한 번 후회하게 해줄까? 당신들이야말로 후회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어고 무서워라. 신고하겠다고 하니 쫄리네. 어이, 나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줌마, 우리 금나라 여사님 돈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빠져요. 아이쿠, 무서워라. 그럼 내일 또 보자고. 보긴 뭘 봐. 내가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해결할 거라고. 양아치 2명을 내보내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짜고짜 양아치들을 보내서 돈이 달라뇨. 네가 돈을 갖는다고 했잖니.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답이 없어서 내가 동생들을 좀 보냈어. 어머님 저한테 당장 2억은 없으니까 나눠서 갚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눠서 몇 개월로 이자는 사채 이자로 할 테니까 내가 계산기 두들겨서 영수증 보내주마.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솔직히 제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돈을 떼어 먹겠다는 거냐? 야, 나는 저승 가기 전까지 꼭 그 돈을 돌려받을 거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 내 돈이라도 받아내야겠다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이튿날 집으로 양아치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집 밖으로 외출을 하니
현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줌마, 오늘은 돈 준비했어? 우리 여사님이 아직 못 받았다고 하셔서 말이야. 나눠서 갚기로 했다며. 그럼 오늘 342만 7천 원 입금해.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입금할게요. 이따가 입금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우린 그 돈이 여사님한테 입금이 되어야 일당을 받을 수 있거든.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쫓아도 아닐 거야. 진짜 양아치네. 이런 식으로 돈 버니까 좋으세요? 뭐 나쁘지는 않지. 그런데 아줌마 까불면 그래도 혼나. 우리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일이 두렵지 않아서 오늘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 겁지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이봐요, 내가 입금을 한다고 말했으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하지만 물씬한 양아치 둘은 저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더군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금하고 나니 그제야 집 앞에 있던 양아치 둘이 퇴근했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었죠. 한 달 동안 그 양아치들을 보지 않고 지내서 다행이었는데 저희 식당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옆집의 다른 식당에 불이 나면서 불이 저희 식당까지 옮겨 붙어서 모든 것이 까맣게 불타버렸답니다. 엄마,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이제 어떡해. 옆집에서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서 큰일이구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봐야지. 옆집 주인은 어디 갔는데? 모르겠다. 연락해도 안 받아. 저 엄마의 생계는 그 순간 중지되었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건 물론이고 복구할 피해 금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화재 피해자들이 단체로 옆집 식당 주인을 고소했는데 어디론가 도망가서 잠수를 탔다고 하더군요. 핸드폰도 불통이고 생활 흔적이 보인 곳이 없어서 형사들도 골치 아프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또 그 식당 주인을 찾는다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더욱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갔는지 양아치 둘이 집 앞에서 죽치고 있더군요. 아저씨, 우리 식당이 불탔어요. 그래서 돈이 당장 없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어라? 그럼 우리 일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허? 형님, 이 아줌마 돌아주면 오늘 꼭 출근이고 이 아줌마도 오늘 일당 돌아가죠. 오, 좋은 생각인데. 아줌마, 우리 일당이 30만 원이니까 그 돈 주면 오늘은 그만 물러갈게. 대신 내일은 돈을 입금해야 해. 참 돈을 쉽게 버시네요. 사람 겁주고 하루에 30만 원이나 버세요? 이봐 아줌마, 자꾸 까부는데 그러다가 진짜 혼난다. 그리고 직업에 그천이 있냐? 우린 떼인 돈을 받아주는 착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도 없거든요. 식당이 불타서 장사도 못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두 가지 제안할게. 1번, 아줌마 아파트 팔아서 원금 이자를 한 방에 갚아. 2번, 아파트를 지키고 우리가 제안하는 곳에 취직해. 취직이요? 그래요, 취직할게요. 대신 우리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해요. 거기 가면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애기 봐줄 수 있을 거야. 저쪽에 왕좌의 룸사롱이라고 있거든? 대기하는 아가씨들한테 애기 맡기고 룸에 들어가서 술 따르면서 일하면 돼. 뭐요? 나더러 술집에서 일하라고? 정말 단단히 미쳤네. 그럼 아파트를 팔든지. 우린 두 가지 조건을 제안했으니 하나를 받아들여야 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당신한테 소중한 걸 빼앗아갈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하, 아줌마 바보네. 당신 손녀가 누구 손녀라고 생각해? 양육할 능력이 없으니 누가 데려가 키울 수 있을 건지 이해가 안 돼? 법으로 당신 딸을 빼앗아올 수 있다고. 우리 금나라 여사님한테 말이야.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당신들 정말 밑바닥 양아치들이군요.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 갚을 테니 괜히 내 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야 땡큐지. 자, 그럼 부동산에 언제 갈 거야? 집을 내놓는 걸 확인하고 가야겠어. 그래요, 갑시다. 가자고요. 저는 더럽고 치사하고 무서워서 양아치들과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3천이 모자라네.
어이 아줌마 나머지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한 곳으로 일하러 와도 돼. 언제든 환영이니까. 집 팔리면 돈 입금할게요. 당신들을 고용한 금나라 씨한테 입금하겠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도 어떻게 해서든 녹화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만 찾아오세요. 우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놈들이야. 중도 포기랑 없다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아우 약하죠. 결국 시어머니가 보낸 양아치들 때문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돈을 안 주면 저렇게 끝까지 괴롭힐 것이니 원하는 걸 줘버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 아파트를 내놓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동안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양아치들은 저희 집 앞에서 계속 죽치고 있더군요. 이봐 아줌마, 집이 후져서 그런지 팔리지 않아. 아무래도 계획을 변경해야겠어. 우리가 소개해주는 룸사롱 가면 마이킹 해주니까 거기서 돈 받아서 갚아. 그리고 몸으로 때우라고. 집이 곧 팔릴 테니까 그만 좀 오시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군대요? 몰랐어? 금나라에서 코인에서 돈을 엄청 날렸잖아. 그래서 지금 모텔이 넘어가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라고.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자네한테 받아야 할 돈을 빨리 받으려는 거지. 아, 시어머니가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참 꼴 좋네. 꼴은 아줌마가 더 안 좋아. 아줌마가 돈을 갚겠다는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조건 갚아야 해. 법적 효력이 있어서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아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 안 갚을래요. 시어머니가 망하는 꼴을 그냥 구경이나 하랍니다. 그리고 각서? 그거 법적 효력 없어요. 이 양아치 멍청이 아저씨들아. 어쭈, 이 계집이 우리한테 까부는 거 보소. 진짜 세게 선 좀 봐줘야겠네. 누님, CCTV 없는 곳이 저쪽입니다. 그래, 오늘 이 계집 손 좀 봐주고 우리 몫을 받아가자. 어이 아줌마 따라와. 이거 나 양아치들아. 돈 떼어버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은 없어. 아줌마가 돈 안 갚으면 확실하게 손을 봐줄 수밖에 없다고. 돈을 쳐맞고 룸사롱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이킹 받아서 이어 갚으라고, 오케이? understand? 오케이, 누가 좀 도와줘요. 제가 소리를 꽤 질렀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아치 둘이 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 누군가의 큰 그림자가 저를 덮어버렸습니다. 아, 도슨데, 나 부산 돌주먹인데 그 여자분을 놓아주시지. 부산에 뭐? 부산에 오목이름더인지. 생긴 것도 오대고 잘 먹고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어디서 거지가 되게 굴러왔네. 형씨, 이 여자랑 아는 사이야? 쓱 보니 아이가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어이, 네, 그러지. 괜히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쓱 지나가. 괜히 용감한 척했다가 다치지 말고. 귀여운 것들이네. 너희 족보는 야치지. 그러니 부산 돌주먹을 모르겠지. 자, 세세세 도와 그 여자의 팔을 놓아줘라. 알아. 둘, 셋. 내가 다 셌다. 이제 어쩔 거냐, 이 늙은 놈아. 아? 어쩔 거냐고. 어쩌긴. 돌주먹을 써줘야지. 옙. 연세가 집에 든 어른은 주먹을 휘둘러 양아치 둘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말씀하셨죠. 아이, 둘 다 무릎 꿇어 앉아. 누가 편하게 자빠져 있으래. 누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킨 일을 하는 해결사입니다. 누구로님, 우리 저희들을 쫓는 해결사입니다요. 이 저자가 무슨 빚이 있길래. 내가 알기로는 빚은 다 갚은 거로 아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금나라 여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2억입니다요. 그거 안 갚아도 돼? 왜요? 내가 갚지 말라고 할 테니까. 이봐 수교씨. 이놈들은 내가 처리해줄 테니까 돈은 갚지 마세요. 저를 아세요 어르신? 누구세요? 일단 이 두 놈을 흑심 배주고 쫓아내겠습니다.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못하게 수경씨 뒤를 쫓지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발개지로 양아치 둘이 곡소리가 터져나오도록 흠씬 빌었습니다. 결국 양아치들은 네 발로 기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신지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이름은 또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아, 소개가 늦었습니다, 따님. 저는 김 검사님께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김 검사라면 혹시 저희 돌아가신 아빠요? 네, 맞습니다. 김 검사님은 정의를 위해 세상 모든 족복들을 때려잡던 전설 같은 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저도 김 건사님한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조폭 중 하나입니다. 네? 뭐야, 그럼 아저씨 혹시 복수하려고 날 찾아온 거예요? 아까 도와준 건 직접 복수를 하려고요? 아이고, 따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방에 있는 동안 김 건사님이 저희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해 주신 것도 모자라 간병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 후원금을 주셔서 대학까지 마치고 간호사가 되게 해주셨죠. 김 검사님은 저에게 은인입니다. 아니 여러 조폭들이 존경하는 대상입니다. 전설로 내려오시는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걸 들었고 가족들이 어렵게 지낸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도와드릴 수가 없었죠. 제 밥벌이도 못하는 놈이었으니까요. 아빠가 어르신을 감옥에 보내고 어르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보살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검사 월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참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빚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아빠는 엄마 명의까지 써서 대출을 받았어요.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돈이었어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검사님의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지 예상이 됩니다. 저기 수교씨, 내가 이제야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님께 은혜를 갚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거대한 몸집의 어르신은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니 무조건 도움을 받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르신은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은 걸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다 믿기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였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어르신이 보낸 차량이 집 앞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검사님의 따님이시라고요? 저도 검사님께 큰 은혜를 받은 놈입니다. 아, 예. 어르신이 절 데려오라고 하셨다고요? 네, 사모님. 어서 타시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기사님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제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수교씨 오셨습니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여긴 제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모텔인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텔을 담보로 코인에 몰빵해 했는데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수경씨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저기 이게 진짜예요? 네, 수경씨. 식당이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셨으니 이 모텔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식당으로 바꿔서 장사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공사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꿈이야 셋이야.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앞날이 막막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성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보니 어릴 때 모습 그대로군요. 수경씨의 김 강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요. 저기 어르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좋은 일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 큰 선물까지 해주셨으니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아닙니다. 아내 같은 김 검사님의 따님이시니 제가 아랫사람입니다. 편하게 절 부리세요. 아니, 이게 다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드려요 어르신. 그리고 염치 없지만 모텔 운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식당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바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아우님, 인부들 불러오게. 네, 그래니. 저 혹시 아직도 조폭 그런 거세요? 그럼 조금 마음이 걸리는데. 저 조폭 아닙니다. 김 권사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 다시 그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저 원야원선 타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했을 뿐입니다. 아주 깨끗한 돈이니 얼마든지 받으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염치 없지만 주시는 거 다 받을게요. 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결국 아빠가 감옥에 보내고 많은 도움을 준 개과천선한 어르신의 도움으로 모텔을 개조하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양아치 둘을 데리고 모텔 앞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모텔에 꽂아다니? 어머,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덕분에 제가 호강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그 양아치들은 왜 아직도 달고 다니세요? 야, 네가 이 모텔 주인이 된 거야? 저 족보 놈이 내 모텔을 경매로 인수한 놈이지. 나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 너 내 재산을 이렇게 가로채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르신이 매입하신 거라 제가 어머님 모텔을 가로챈 것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산 날려먹은 것이니 자업자득하신 거죠. 야, 너 내 며느리 맞지? 우리 고부 사이인 거 알지? 새아가 이 못해 말이야. 내가 다시 운영하실게다오. 내가 날 며느리로 팔아들이마. 새아가 공사하지 말고 나에게 그대로 넘겨다오. 새기요? 어머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소름 돋고 기가 막히네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돈돈거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모텔을 되찾으려고 수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 절대로 어머님께 돌려줄 일은 없어요. 여긴 이제 저의 식당이 될 겁니다. 임마 알겠지. 내가 널 이래서 싫어한 거야. 야, 해결사대. 이것들 아무지도 못하게 말봐. 이 여사님, 저기 족보 출신 어르신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멍청한 것들은 왜 겁을 먹어? 그러고도 해결사야? 내가 이 땅을 다 불러줄 테니까 당장 줘줘. 그리고 강제로 명의이전을 시키라고? 그럼 따 불러줄게. 정말요? 형님, 해보면 한대요. 우리 같이 덤벼볼까요? 좋아, 그때는 우리가 방심해서 진 거야. 오늘은 날 더 밟고 컨디션이 좋으니 저도 땅 조지고 겁줘서 모텔 명의를 바꿔보자고. 들어가자. 네, 형님, 들어갑니다요. 그거. 그들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 어르신 보통 주먹이 아니야. 나 이 조물의 위 아지들. 한 번만 더 해주면 니들 오줌 주머니 차게 해줄 거야. 아닙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야, 가자. 양아치들의 주랭랑치자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야야야야, 이건 내 모텔이야. 당장 공사 중지하고 나한테 다시 넘겨.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인데 왜 고집을 부리실까? 어머님 자꾸 덤비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쓱 피하고 싸다구를 시모 얼굴 전면에 빡 날려버렸습니다. 쌍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어머니는 모텔 앞에 무릎을 꿇고 서글프게 울더군요. 난 이제 진짜 끝났어. 내 인생이 조져버렸다고. 그 애가 세상 떠났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분이 이깟 모텔을 공사한다고 울어요? 이깟 모텔이라니.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아껴왔던 내 건물이라고? 정확하게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건물이었죠. 제 남편이 물려받았어야 했을 건물이라고요. 아무튼 이제 내 건물이 되었으니 그만 포기하시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고민이나 좀 해보세요. 이 집이 나 약올리네. 내 건물이 천년한테 넘어가다니.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네. 야, 내 못에 돌려줘. 나 비트코인 하기 전으로 돌아갈래. 좋습니다, 어머님. 야, 그럼 2억이라도 줘. 나 그거라도 받아가야겠다. 2억이요? 그거 갚을 필요 없대요. 각서 따위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답니다. 어머님.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이 모텔을 토로 가져갔으면 2억 정도를 줄 수 있잖아. 당장 내놔. 그러자 조폭 출신 어르신이 주머니에 있던 현금으로 시어머니 따귀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검사님 따님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군. 어이 아줌마. 여기 20억이니까 먹고 떨어져. 20억은 개뿔. 1,000원짜리 20장이잖아. 아이고 눈이 참 빠르시네. 글쎄 그것을 쓰. 아무튼 당신한테 갚아야 할 돈 따위는 하나도 없어. 이걸로 국밥이나 사먹고 꺼져. 시어머니는 1,000원짜리 돈다발로 처맞고 오열하고 난리치다가 이내 어르신의 부하들이 멀리 내쫓아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리모델링해서 모텔을 한식당으로 바뀌었고 저와 엄마는 거기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음식의 질은 높게 해서 많은 단골을 금세 채울 수 있었죠. 또 상길례하게 좋은 식당이라 소문이 나서 예약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제 딸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고 엄마도 건강하셔서 더 바랄 건 없었어요. 하늘에 먼저 간 남편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다른 아픔은 하나도 없었죠. 장사가 바빠서 몸이 아주 힘들었는데 어느 날 식당 앞에 누군가 초라하게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나 배고프다. 아줌마 밥 좀 줘라. 어머님? 아줌마 나 배고프다. 밥 줘. 으이구 정신에 놓으셨네. 이젠 대놓고 욕도 못하겠네.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식사해드릴게요. 정말 금나라 배고파? 금나라 은나라 사요나라 요호. 정신을 놓은 시어머니는 제가 준 음식을 바닥까지 핥아 드시고는 룰루랄라 뛰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과거 행동을 떠올리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의 한식당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저에게 큰 선물을 해주신 어르신과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르신은 당신의 총각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멋지고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한데 누군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 정중하게 거절했답니다. 남편이 제 가슴에 완벽히 묻히면 그때 만나보려고요. 물론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른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